네, 추석 연휴 동안 밥상머리 최대 화두 아무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문제겠죠. 이 정치권도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여당은 민생 안정, 야당은 조국 장관 사퇴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의 향후 전국 주도권도 달려 있는데요. 민심의 향배와 얽힌 전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앵커 멘트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추석맞이 관련해서 밥상머리 최대 화두 아무래도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된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먼저 추석이 되면은 여야 지도부 모두 역에 나가서 이제 귀성객들을 배웅도 하고 또 관련해서 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전하고는 하는데 이번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지도부가 귀성객을 배웅한 후에 일단은 숨고르게 들어갔고요.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같은 야당에서는 1인 시위도 하고 있고요. 촛불 집회도 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그래픽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나아지기 시작했다.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러면서 민생 안정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추석 민심이 이렇게 흉흉했던 적이 없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야만, 광기를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하겠다.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촛불 집회 현장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건 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시한폭탄을 빼내야 문재인 정권이 산다 이런 말인데요. 일단 두 분께 공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배종호 교수님께 추석 민심, 이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가족들이 모이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역시 이번 추석의 밥상머리에서도 조국이라는 화두가 네.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은 조국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서 조국 장관 임명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조국 정국이 이어졌는데 네. 임명 후에도 지금 조국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 앵커께서도 하셨지만 통상 이제 추석이 되면은 여야 지도부들 공이 네. 역에 나가서 귀향 인파들 향해서 인사를 하는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이번에 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제 그런 것 대신에 네. 수도권 집회에 이어서 서울역에 나가서 1인 피켓 시위를 했거든요. 네. 결국 이제 한국당의 이런 모습들은 조국이라는 이슈를 계속해서 살려나가서 네. 추석 밥상머리에 민심을 주도하겠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걸 가지고 총선에 내년 4월 15일 날 치러지는 총선까지도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민생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있어요. 네. 민생이 안정돼야 된다.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된다라면서 한국당의 이런 전략에 대해서 무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지금 여론이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밥상머리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될 텐데 결국은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리고 또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출렁이고 있는 그런 여론이 더 앞으로도 출렁거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종훈 교수님께도 비슷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생 안정에 조금 초점을 두면서 지금 연휴 기간엔 특별한 공세를 벌이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민심의 향배가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국 장관 문제로부터 헤어나오긴 좀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이슈로 해서 싸움 날 집안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세대 갈등도 굉장히 심한 것 같고 또 이 상봉 40 세대와 그 윗세대 또 20 세대의 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네. 저는 이게 정치권에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번 추석 밥상에 거의 폭탄을 좀 던진 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폭탄이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이제 그 반대쪽에서는 조국 수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제가 최근에 들리는 얘기만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해봐도 네. 이것 때문에 집안 내에서 상당히 좀 갈등이 오히려 좀 조장이 되는 세대 간에 워낙 의견 차가 예,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조짐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추석 밥상에서 싸울 일 자꾸 만드시지 마시고 네. 그냥 좀
분위기 좋게 이번 추석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이슈를 피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종훈 교수님이 좀 싸우지 말고 이제 좀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기국회가 더 이제 절정으로 시작해 될 텐데 아무래도 야당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조국 임명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민심 입장에서는 좀 피로도를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상당히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국당의 딜레마 같아요. 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모른 채 넘어갈 수도 없고 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장애투쟁을 벌일 경우에 국민들의 피로도가 심화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지만은 지금 한국당이 계속해서 지금 장애투쟁을 벌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도 장애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지금 원외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원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장애투쟁을 통해서 존재감을 부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국민연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서 본인이 어떤 보수 대통합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보수 통합의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국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한때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이 부분의 지지율 하락이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이 반사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당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예. 못한 것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과거에 개멸된 보수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네. 개혁,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국당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 또 네. 새로운 인적 수요를 통해서 개혁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느냐라는 것이 앞으로 한국당에 가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배종우 교수님이 지금 여론조사 특히 지지율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만 임명을 계기로 해서 이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그 갈등도 아무래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 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는데요. 뭐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고 또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 문제 아무래도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으로 좀 더 확산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 역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서는 곤란한데 지금 이제 조국 그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이 검찰 개혁에 굉장히 속도를 붙이면서 네, 지금 이제 한쪽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그거란 말이죠. 이거 결국 본인과 관련한 수사 입막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네. 특히 이제 감찰권을 굉장히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계속 이 공직자들은 감찰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겠냐? 결국 그 현재 지금 이제 그 수사 라인에 있는 그 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위 감찰을 좀 더 강화하겠다. 뭐 한마디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네. 이거는 국민적 의혹을 오히려 더 증폭시킬 뿐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 최근에 그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많이 이제 일단은 그 뭐 조국 장관의 딸이 뭐 그 논문 제일 저자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시고 네. 흥분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냉정해지면서 지금 이제 검찰의 지금 수사를 지금 이제 면밀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여론이 이제 앞으로 나올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잘 봐야 하는데 이 네. 부분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너무 정치적으로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조치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른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네, 하는 것을 기준으로 얘기할 땐 너무 지금 너무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수 야당들이 좀 실패하고 있는 지점은 뭐냐 하면 네, 본인들이 너무 지금 흥분을 해 있어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관중들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좀 냉정하게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네. 본인들이 더 앞에서 흥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다. 또 제가 보기엔 오히려 더 지금 이제 더 차분해져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 이제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번 국정감사도 조국 국정감사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 네. 언성 높이는 식의 지난 그 인사청문회 때 보였듯이 그런 식의 태도로는 절대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하지만 실체에 접근해가는 그런 접근법을 택해야 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정감사 진행되고 또 여야 사이의 갈등 그리고 여야 사이의 이 문제에 대한 공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로 전해를 드렸는데요. 조국 장관 부부 집에 있는 PC 하드 드라이브를 그 동양대 PC를 반출할 때 도와줬던 증권사 직원이 이 부분에도 관여했다 이런 정황이 지금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또 전국의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과연 증거 인멸을 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게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하나는 과연 이 증거 인멸 시도에 조국 법무장관이 개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렇죠. 네. 최소한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이게 이제 중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앞서 저희 보도에서도 있었지만 그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과 당시 만나서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가도 네. 중요하고 이제 일방적인 진술이니까 예. 또 상대방 진술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진술을 보면은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증거 인멸을 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인지 또는 아니면, 이제 예. 다른 얘기인지는 제가 볼 때는 검찰 네.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한국투자증권 직원이죠. 네. 김모 씨인데 한 5년 이상 조국 장관의 부인이 거래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친숙한 관계인데 동양대 이 정 교수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탑을 네. 가져갔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인 집에 네, 자택에서요. 조국 장관 자택에 컴퓨터 2대의 예.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를 했다가 그걸 갖고 있다가 2개 다 이미 제출 형식으로 검찰이 지금 제출했기 때문에 네. 검찰이 뭐 수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법무장관이 이런 부분에 증거인멸에 연루가 됐다면 상당히 그게 오점이 되거나 또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국당은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여서 네. 상당 부분 또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글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그 최저 방조, 네. 최고 교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최저 생각합니다. 방조다 이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 장소, 그다음에 행위, 네. 대화 다 부적절하다는 거죠. 자, 시기가 지금 이제 그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검찰이 압수수색한 그 바로 다음 날입니다. 자, 그럼 네. 그 다음 날 이런 교체 하드를 교체한다? 그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증거 인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네. 거고요. 그다음엔 장소입니다. 집이에요. 굉장히 사적인 공간인 거죠. 네. 거기에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얼마나 뭐 집을 조국 장관 집을 자주 드나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자주 드나들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면 그 장소에서 조국 장관이 그 직원을 딱 맞닥뜨렸다라고 전제하면 네. 압수수색 다음 날이에요. 네. 본인 지금 부인도 지금 이제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의구심이 많이 제기돼서 수사 지금 권한에 지금 들어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당신이 여기 와 있냐? 네. 라고 캠으로 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드 교체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 증거인멸죄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중단해라. 네. 그리고 당신 빨리 이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니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행위. 하드를 왜 교체를 하나요? 이 시점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바로 그 다음 날이잖아요. 네. 예.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수상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조국 장관은 그런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 정말 몰랐을까요?
물어보지도 않았을까요? 네.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뭘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뭐 본인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뭐 정 교수 그 표창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일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정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도대체 무엇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의구심을 좀 많이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연루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입장으로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이 피해자 방어권 차원에서도 좀 입장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혹시라도 억울한 부분 내지 이 검찰의 수사기밀이 흘렀을 가능성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방어권 얘기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혐의자를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했는데 일체 소환 조사 없이 청문회 당일날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시효, 사문서 위조가 7년이니까 공소시효가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소환 조사를 없이. 예. 그러나 제가 볼 때 좀 궁색하고요. 그렇다면 그 전에 얼마든지 소환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정경심 교수가 얘기한 대로 본인의 방어권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온갖 피의 사실이 다 공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피의 사실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치될 수 있느냐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상당 부분이 실체적인 진실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부분을 좀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논두렁 시계 같은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지만 결국 그게 다 허위 보도로 나중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매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피의 사실이 이렇게 공개되는 일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준칙으로만 있어서 처벌이 안 됐는데 지금 이걸 앞으로 이제 법제화해서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면은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보완, 법적인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핵심이 이거거든요. 검찰이 피의 사실을 지금 흘리고 있다.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이거예요. 검찰에서는 일단 언론의 자체 취재대로 그렇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찰은 지금 함구령을 내린 상태고 통상적인 그 기자들하고의 접촉 같은 것조차도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전 국민의 알 권리가 지금 굉장히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엔 좀 오상방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상방위에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오인을 지금 해서 검찰이 흘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정경심 교수는 기소당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인 경우는 본인 스스로는 말을 아끼죠.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서 말을 하거나 변호인이 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것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대응을 안 하고 본인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여론전을 지금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흘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여론전을 계속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 이건 결국은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나 조국 장관 지지층들을 향해서 지금 던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지금 보도를 좀 면밀히 보고 있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고, 그나마 흘러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팩트들도 그 조사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연루자들의 입을 통해서 보통 나오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녹취록 역시 그 웰스엔티 대표가 뭐 언론에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도 왜 공개를 했겠는가 보면 결국 본인들이 지금 뭐 법적인 어떤 그런 그 피해를 좀 덜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결국 이런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정경심 교수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피의사실 공표죄로 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검찰을 상대로 검찰이 이루고 있다라고 무리하게 단정지어서 지금 이야기할 네.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이 워낙 뭐 지금 배종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가 좀 우려된다. 또 이종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 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모펀드 문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증권사 직원 김모 씨가 사모펀드와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의 투자사인 WFM의 투자 가치를 물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권유냐 또는 뭐 조언이냐에 따라서 혐의나 수사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 이제 선후의 문제죠. 네. 누가 먼저 투자를 제안을 했느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증권사 직원 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제안한 게 아니고 네. 조국 장관의 부인이 먼저 이걸 가져와 가지고 물어보니까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어떻게 않습니까? 의미를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네. 밝혀져야 될 문제죠. 다만 조국 후보자 시절에 예. 증권사 직원이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권유해서 우리는 투자를 했고 사모펀드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네.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게 블라인드 투자이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대상 업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미리 이 펀드를 알고 더구나 더 나아가서 투자 대상 업체까지 알았다면은 조국 장관의 경우에 이제 거짓말 논란에 일게 되고 네. 또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정보를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깊숙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그런 양상 아닙니까?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 네. 그리고 사법 개혁을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또 축소하고 그리고 또 검찰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감찰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직을 걸고 수사를 계속하겠다. 네.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정면 충돌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가 어떤 결론을 낼지가 굉장히 조국 장관의 거취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반대로 검찰이 대대적으로 네. 이렇게 강제 수사에 들어갔지만은 조국 장관 본인은 전혀 위법 사실이나 불법 사실이 없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검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딸 입시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또 야당 대표와 또 야당 의원들의 자녀 문제로까지도 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논문과 관련해서 이게 논문이다 또 뭐 실험 보고서다 역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장제원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종훈 교수님,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물타기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그런데 또 민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민심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도 추석 밥상에 오를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분히 좀 정치적으로 좀 이제 공세적인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네. 쪽에서 좀 제기한 이제 그런 이슈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인사청문회 이제 그 전부터 네. 지금 뭐 이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한 그 자녀 얘기는 계속 나왔었던 네, 지금 거고요.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인 그런 배경 하에서 나온 얘기들은 분명한 거고 장제원 의원 그 아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공교롭게 딱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불거진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그냥 그뭐 물타기다라고 해서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예. 일단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조사 다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그게 국민들의 뜻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같은 문제에 대해서 배종훈 교수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는 결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장제원 의원의 아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음주 사고가 이미 벌어졌지만 하지만 뭐 본인이 밝힌 것과 또 이미 벌어진 사실과 다르게 수많은 억측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문제도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네. 이것도 결국 이제 연구윤리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단순한 포스터가 아니고
우리가 뭐 구두 발표냐, 논문 발표냐 또는 포스터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 통상 신청한 논문 발표의 한 20%밖에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포스터의 제1저자로 등재가 되고 또 소속소 서울대로 잘못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은 단순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네. 이건 상당히 이제 궁색한 해명으로 제가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장제원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했는데 운전자를 지금 바꿔치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혹이 불거지고 있죠. 그런데 바꿔치기 한 건 이제 인정을 하고 네. 있어요. 바꿔치기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 본인이나 또는 또 아내가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예. 이제 이 부분은 의혹이 일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또 검찰 또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네. 일파만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성이라는 이 칼이 양날의 칼입니다. 네. 상대를 찌르는 게 상당히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 칼날에 자기가 또 찔리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본인이 상당히 이 도덕성이라는 칼날로 상대방을 공격했는데 네. 정작 본인의 자녀들이 특혜의 의혹에 시달리니까 결국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경우도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원문으로 보면은 judge 이렇게 심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남을 질책하는 데는 상당히 좀 자제하고 네.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더 주력해야 될 그런 지금 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아무래도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지금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논문 문제 또 장제원 의원의 아들에 대한 그 음주운전 사고 문제도 있다 보니까 지금 민심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지나고 나서 민심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추석 연휴 직전에 여론조사가 이뤄졌었는데 여론조사를 보고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정평가가 50%를 기록하고 있고요. 긍정평가는 47.2%입니다. 아무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가 불거진 뒤부터 지금 계속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할 때도 청문회 이후에 어느 정도 민심이 좀 돌아섰다 이런 입장에서 임명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인 민심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 추석이 지나고 났을 때 민심의 변동이 좀 있겠다 혹은 좀 변동이 없을 것 같다.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이제 긍정적 변수와 부정적 변수라는 게 항상 공존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관점에서 보자면 긍정적인 변수들이 조금 있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북미 대화가 네. 좀 더 진전이 된다든지 그래서 남북한 관계도 긴장 국면을 넘어서 좀 이제 서로 그 관계 개선을 하는 그런 조짐으로 네. 전환이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건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경제가 굉장히 지금 뭐 침체기를 걸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만약에 이 경기가 좀 반전되는 상황이 나타난다거나 연말에 그러면 이거 역시 이제 긍정적 변수로 작용하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두 가지 변수 모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좀 모르는 거죠. 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한일 갈등 변수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역시 지금 뭐 호재보다는 악재들이 조금 약간 네. 널려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지금 조국 장관 문제까지 좀 더해진 그런 그 형국이라서 네. 당분간 이렇게 반전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이종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반전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저희가 살짝 보긴 했습니다만 일자별로 나온 거 다시 한번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9월 10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전날이죠. 9일에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그 대통령 기록관 개별 건립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조금 더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뭐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진화에 나섰고요. 이 부분은 좀 진화를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추석 이후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야 지금 되겠습니까? 이제 여론의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네. 민주당 지지율도 0.9%포인트 올랐고 네. 한국당 지지율도 0.9%포인트 똑같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조국 문제가 별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민주당 그러니까 여권 지지자들은 여권 지지자들대로 똘똘 뭉치고 네. 또 보수 한국당 지지자들은 한국당 지지자들끼리 또 똘똘 뭉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진영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왜 뭉치는가? 네. 오히려 이제 위기 의식이 발동했다고 봐야 돼요. 이대로 돼서 자칫 조국 장관 또는 조국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에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성에 상당히 타격을 입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국정개혁까지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 개혁이 자초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네. 대한 부채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똘똘 뭉치다 보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리고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간에 보수 지지자들이 조국 후보자, 조국 장관 계기로 네. 해서 상당히 신망감을 좀 보이고 있고 보수를 다시 결집하자 이런 현상 때문에 다시 네. 보수도 좀 상당히 0.9%포인트 소폭이지만 네.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 입장에서는 네. 사회의 분열,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언론마저도 지금 진영 대결에 함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국민 통합, 네. 사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문제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좀 여야 지도자들도 당리당략을 좀 떠나서 국민 통합에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좀 사회 원로 성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배종호 교수님이 뭐 워낙 이 첨예한 문제다 보니까 국론 분열을 통해서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보였던 정당 지지율 그 여론조사 보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종훈 교수님, 그 야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조국 장관 사퇴 또 임명 철회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야권 대통합 이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대라는 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반문연대를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선을 더 넓힌 다음에 지지율 결집 또 지지층 확산을 좀 꾀해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효과가 좀 있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황 대표 생각은 분명하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보수 대통합을 이제 주도를 하고 네. 그 중심에 본인이 이제 서고 필요하다면 당명도 바꾸고 네. 새로운 보수 야당을 이제 재건을 해서 그걸 통해서 뭐 총선 대선까지 이제 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네. 생각일 텐데 자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민주평화당의 뭐 정동영 대표는 정동영 대표대로 이런 식으로 각자 지금 자기가 어떻게 보면 뭐 보수 또는 중도 통합하는 과정에서 네네. 주도권을 지금 행사해야 된다라고 믿는 지금 나름 정치 거물들이 지금 여러 명이 존재한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의견을 지금 조율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이 기조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결국은 여론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은 아직까지 어느 쪽이다라고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지지부진하게 서로의 그 어떤 그 기싸움 형태로만 이 통합 문제도 전개가 당분간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가 여야의 첨예한 갈등을 낳았기 때문에 또 정치권 전반으로도 이 문제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전국 전반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그리고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